지난 영상까지 해서 우리 자료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이렇게 네 가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쨌건 여러 개의 값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의 변수에 그릇에 담아놓는 자료 구조 앞으로 많이 쓰실 수밖에 없겠죠. 특히 리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정도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그 둘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특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지우는 거, 추가하는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들 더 많이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선별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는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쯤에서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의 꽃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 프로그래밍 아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이 코드 실행하면은 그 다음에 이 코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실행하고 이 코드 실행하고 하는 식으로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이 코드를 실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좋을 것 같고, 요럴 때는 이런 코드, 즉 분기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컴퓨터에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뭔가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얘는 불평불만 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제어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방향을 제어한다, 반복도 시키고 분기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만든다, 그래서 제어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 제어 함수 잘 정리해 두고 개념을 넣어 두시면은 이제 못 짜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어 함수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문만 알아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문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출발! 자, 조건문이라는 건요, 조건에 따라 특정 동작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조건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냥 순서대로, 순차대로 진행을 했죠. 이거 다음에 무조건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이었다면은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오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로그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컴퓨터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패턴을 넣어서 로그인을 하는데 패턴이 안 맞아. 그러면은 로그인을 안 하고 다시 입력하라고 하죠. 이게 바로 조건문인 거예요. 너가 입력한 패턴하고 원래 내가 알고 있는 패턴하고 다르면은 다시 입력하라고 한다. 맞으면은 로그인을 한다. 분기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5번 틀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5번을 틀렸어 라는 조건에 맞으면은 그러면 20초간 대기를 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조건문은요, 우리가 선택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해준다. 그래서 선택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구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복잡한 프로그램도 조건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조건문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목골이 맞으면은 어떤 명령을 실행할 것들, 이게 틀리면은, 이게 맞지 않으면,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뭘 할지 이렇게 분기를 시켜준다. 그래서 선택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아 조건문이구나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건 이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수학의 명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죠. 명제라는 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게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은 4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맞는 얘기죠. 우리 불리형 배울 때 나왔던 건데 이러면은 우리 결과적으로 true라는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 빼기 4는 7이다? 이 명제 맞나요? 안 맞죠? 그러면은 false라고 우리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게 명제거든요. 그럼 다음 한번 살펴보죠. 남산타워는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죠. 우리가 명백히 서울에 있는지 알죠. 그러면 true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는 음악 천재다. 천재라는 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럼 명제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책은 얇다. 이게 얇다라는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거짓을 명확하게 따질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는데 참거짓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럼 명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참거짓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게 되면은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할 때의 조건이라고 하는 question, 질문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참 거짓을 딱 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 거짓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비교 연산자라는 거 통해서 우리가 관계 연산자라고도 부르는데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참거짓을 따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썬이 느니 우리 이거 뭐예요? 대입 연산자잖아요. 대입할 때 쓰잖아요. x에다가 3 대입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같다라는 거는 는 두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같으면은 같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은 true가 나오는 거고 다르면은 false가 나오는 거겠죠. 자, 반대로 다르다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느낌표 는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르면은 true, 같으면은 false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연산자로서 우리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이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꺽쇠 요게 는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등호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꼭 앞에 요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관계 연산자를 쓰는 거 저희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면서 어떤 값들을 리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관계 연산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true나 false 값이에요. 참 거짓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관계 연산자라고 해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1하고 1이 같냐는 는 두 개예요. 꼭 기억해두세요. 는 하나 아닙니다. 두 개예요. 파이썬에서는. 자, 얘 지금 같은가요? 자, 같으니까 true라는 값을 저희에게 리턴해 주죠. 맞군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이랑 2랑 같냐? 1이랑 2는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false라고 우리에게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르냐? 자, 1과 1이 다르냐? 얘네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false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과 2가 다르냐? 다르니까 true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같다는 는 두 개, 다르다는 느낌표 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기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1이 2보다 크나요? 이거는 크지 않죠.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상이냐 한번 해볼까요? 2 뭐 요렇게 오, 이상이니까 같기도 하니까
true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는 적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못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문자열도 비교연산자, 관계연산자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랑 같나요? 네, 같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른가요도 한번 해볼까요? ABC랑 DEF랑 다른가요? 예, 다르잖아요. 그럼 크기 비교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ABC랑 DEF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더 큰가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컴퓨터는요, 요 글자들도 숫자로 기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알파벳이 앞쪽 번호에 있고요. 대문자가 더 앞에 있고 소문자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이 뒤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기를 비교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뜻이 뭐예요? ABC가 DEF보다 우리 사전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는 영안사전 같은 그런 사전에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많이 쓰지는 않겠죠. 가능은 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파이썬은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 이거하고, 자, 소문자 파이썬하고 같으냐? 다른 거예요. 왜?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연산자를 쓸 때는 완전히 같아야지만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관계연산자들 파이썬에 쓸 수 있는 거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거짓을 따지는 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놀이동산에 갔어요. 그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기구를 타야 돼. 근데 놀이기구 타는데 조건이 키가 100cm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이도 10살 이상이어야지만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조건을 따지는 게 2가지죠. 그리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나이도 10살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키도 100cm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따지는 게 2개 이상인 경우에 이것들을 결합하는 연산자를 논리연산자라고 부르는 아이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논리연산자는요, 대표적으로 and, or와 no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nd는 한국말로 뭐예요? 그리고죠. or는 뭐예요? 또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문을 만들어낼 때,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거기에 그리고가 붙는다 그러면 and 연산자를 써야 되는구나, 또는이 붙는다 그러면 or와 연산자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not은 말 그대로 반대예요. 아까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어떤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나이가 10살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죠. 그리고 키도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and 연산자로 묶어주는 겁니다. 즉 and 연산자는 이 조건도 맞아야 되고 이 조건도 맞아야 돼요. 2개가 다 맞을 때만 맞는 걸로 하게 되는 겁니다. or는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지역이 서울이거나 인천인 경우에 true라고 해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논리 회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true는 제가 숫자로 1로 대응된다 그랬죠. false는 0에 대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기반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not이라는 걸 통과하면요, 0이 들어오면은 1로 바꿔요. 즉 false면은 true로 바꿔주고요, true면은 false로 바꿔줍니다. 반대로 true가 들어오면요, 그러면 fals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not이라는 거고요. and는요,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인 거예요. 보세요. 자, 둘 다 false예요. 둘 다 조건에 안 맞아. 그 조건에 비교해봤더니 안 맞아. false야? 그럼 false죠. false true야? false죠. false true야? false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오화라고 하면은, 오화는 둘 다 폴스일 때는 폴스예요. 그런데 한 놈이라도 true가 있으면은, 한 놈이라도 true면은, 둘 중에 한 놈만 참이라면은 참이라고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둘 다 true인 경우에는 true로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and와 or를 써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비교 그리고 연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저희가 좀 예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논리 연산자.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and와 not만 저희가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하고 1이 같나요? 네, true죠. and 2와 2가 같나요? true죠. 그러면 and를 중심으로 양쪽을 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and는 뭐라 그랬어요? 얘도 true고 얘도 true일 때만 true라고 뱉어낸다 그랬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둘 다 true니까 참이니까 참이라는 결과를 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은 1과 같아요. 그리고 2와 3이 같나요? 라고 하면은 앞에는 true가 맞는데 뒤에는 true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and를 만나게 되면은 false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는 양쪽 다 true일 때만 true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논리연산자를 쓸 때는요, 논리연산자를 기준으로 앞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얘네들을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보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연산 순서상 먼저 관계연산자 하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라는 거 보기 편하게 가로로 묶어서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화연산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예제로 1과 1이 같냐 또는 2와 3이 같냐.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화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true를 뱉어내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true라고 뱉어내겠죠. 그래서 오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안 맞을 때, 예를 들어서 2와 1이 같냐요 또는 2와 3이 같나요, 둘 다 false일 때,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로 뱉어내고요. 둘 중에 한 놈만 참이어도 얘는 참으로 뱉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ot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1하고 1이 같나요? true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not이라고 붙여주게 되면은 false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연산이 끝나고 나서의 결과값인 true든 false든 논리값을 반대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논리연산자까지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조건문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뭐뭐 하고 뭐뭐 그리고 뭐 이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and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반대로 뭐 또는 뭐뭐 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된다 그럼 오화 연산자를 쓰는구나.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 하든 관계 연산자를 가지고 하든 뭔가 이런 걸 왜 할까요? 바로 true일 때는 무슨 일을 하고 false일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논리연산과 관계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true일 때는 뭐하고 false일 때는 뭐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파이썬에서는요, if문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if, 영어로 하면 뭐예요?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true라면, 이게 false라면 그때마다 명령을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파이썬에서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이썬에서 if는요, 내장된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쓰시면은 초록색으로 바뀔 겁니다. 어쨌건 if 한 다음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부분은 이 연산의 결과가 true 아니면은 false, 즉 불린 값으로 반환이 되는 연산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를 따질 수 있는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헤더라고 불러요. 헤더. 자, 헤더라고 부르는데 그 헤더의 부분이 true라 라고 하면은 true다, 참이다 라고 하면은 이 스위트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요대로 가면요. x라는 값이 3보다 클 때만 프린트 크다라는 명령이 실행되는 거고 y에다가는 그 x 값에다 1을 더한 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에 들어가 있는 값이 3보다 크지 않다, 즉 false이다 라고 하면은 이 뒤에 스위트 부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스위트 부분은 여러 줄의 명령으로, 지금처럼 여러 줄의 명령어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헤더에 이 if문에 스위트가 소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요, 들여쓰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끝내면은, 그러니까 if 줄을 썼던 줄하고 똑같은 곳에다가 명령을 쓰게 되면은 그 if문은 이제 끝나고 이거는 if문과 상관없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쓰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명령어를 쓰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얘는 들여쓰기를 좀 강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코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뭐라 그랬죠? 이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코드를 복귀했을 때 이뻐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되게 강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들여쓰기로 if문과 스위트문을 구분하고 헤더와 스위트를 구분을 하고 그 스위트 부분에 실행할 명령이 끝났다 그럼 들여쓰기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헤더와 스위트의 개념 직접 보면서 하면은 더 와닿으실 거니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조건문 하려면은 뭔가 좀 인풋 받아서 진행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가보죠. 자, 조건문 기초 해가지고 자, x라는 값을 인풋을 하나 받을게요. x 해가지고 int로 바꾸면서 input 하나 받아볼게요. 그래서 뭐 하나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6 입력하면 x에 6이 들어가겠죠. 뭐 7이라고 받으면은 뭐 7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다 조건문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처음 들여쓰기 하는 거니까. if 그러면은 만약에 너가 입력한 x 값이 3보다 크다면은 그러면은 프린트 크다라고 출력을 하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땡땡 쳤죠. 그럼 이제 if문의 헤더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 주피터 노트북은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들여쓰기 안 했다. 지금 제가 백스페이스 한번 누른 거거든요. 들여쓰기 안 됐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if문과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문에 소속되어 있는 명령이다. 저게 참일 때 실행할 명령은 들여쓰기를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큰 경우에 실행하는 거예요. 참일 때는 프린트 크다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y라는 변수에다가 x 더하기 1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if문이 참일 때, 요 헤더 부분이 참일 때 실행할 거를 다 적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들여쓰기를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프린트 끝 이러면은 이 프린트 끝이라는 거는 if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다른 명령인 거예요. 요거처럼. 그래서 보통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한 줄 더 띄워주는 방식으로 좀 많이 코딩을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if문을 쓰고 싶으면 if 하시면 됩니다. if 하면서 x가 3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헤더 if 뒤에 여기 나오는 저 연산의 결과가 true냐 false냐로 나오는 애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rue냐 false냐로 나왔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true이면은 이 스위트 부분을 실행한다. 대신에 스위트 부분은 들여쓰기를 해주셔라. 다행히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서 엔터 치면은 들여쓰기 자동으로 합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if문이 끝났다. 내가 참일 때 실행할 명령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끝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면 되게 이뻐 보이는 게 그래요. 딱 봐도 아, if문 저게 참이면 저렇게 실행하는구나 딱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봤어요. 만약에 x에다가 7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 잘 보세요. x에 7이 입력이 됐죠. 그러면은 7은 3보다 큰가요? true죠. true니까 이 부분, 스위치 부분 실행하는 거예요. 프린트 크다라고 할 거고 y에다가는 7이라는 값에다가 1을 더해서 8이라는 값을 y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 다 실행했으니까 끝이라는 것도 나오겠죠. 그대로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크다. 끝 나왔죠. y에도 값이 들어갔을까요? 8이라는 값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거 한번 넣어보죠. 예를 들어서 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2 넣으면은 자, x가 3보다 크냐? 2가 3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스위트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끝났으니까 프린트 끝은 실행을 하겠죠. 끝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다 실행 안 됐죠. 왜? 거짓이니까 안 간 거예요. x 더하기 1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y는 아까 전에 그 8값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 이제 우리 뭔가 분기점을 만들어냈어요. x라는 값이 3보다 크면은 크다라는 거하고 y에다 x1 더하고, 만약에 작으면은 작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크다라는 거 출력도 안 하고 이런 명령 실행 안 하고 끝내라. 그냥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이 조건 이거 안 맞을 때도, 얘가 폴스일 때도 뭔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는 바로 else 구문을 쓰시면 됩니다. else 구문이라는 건요, 이 조건문이 참일 때는 여기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false일 때, 저게 연산의 결과가 거짓일 때 실행하는 부분을 else 쪽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true일 땐, 저 x가 3보다 크냐가 true일 때는 프린트 크다를 실행할 거고, 작으면요, false면은 프린트 작다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else는요, if하고 들여쓰기가 맞아야 됩니다. 안쪽에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if하고 줄을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좀 복사를 할게요. 제가 이거 복사할 때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시면은 전체 선택 복사가 되고요. 자,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 추가를 해볼게요. 자, x가 3보다 클 때는 프린트 크다 할 거예요. 근데 3보다 작으면은 이 조건이 안 맞는다 라고 false일 때 할 거는 제가 지금 보듯이 else 해서 프린트 작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제가 else 적을 때 if하고 줄 맞춰줬죠. 한 칸이라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빨간 표시로 안 될 거라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if는 else하고 if는 둘이 쌍이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줄에다 맞춰주는 거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텍스 에러라고 발생이 되죠. 너 파이썬에서 정해둔 문법에 안 맞게 썼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줄을 맞춰 줬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연산을 하라고 시켰어요. 시켰을 때 true이면은 바로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고, false이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분기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false일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실행 안 해요. true일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실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if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else문도 끝낼 때는 들여쓰기를 안쪽으로 빼주시면은, 그럼 이제 이거는 else문하고 상관없는 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6이라고 적어주면요, 자, 어떻게 돼요? 얘가 6이니까, x가 6이 입력됐으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죠. 프린트 크다 하고, 이제 이 부분 끝난 거예요. 이 부분 실행하지 않죠?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 입력하면요, 그러면 x가 3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즉 이 연산의 결과가 false죠.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 그리고 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즉 저희가 if문을 쓸 때 else문은 필수는 아니에요. if문을 쓸 때 나는 이 조건이 맞을 때 이게 연산 결과가 true일 때만 실행할 것만 필요해. 그럼 if문만 쓰시는 거고. 그럼 false일 때는 아예 아무것도 실행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건에 안 맞을 때 따로 뭔가 좀 실행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else문에다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문을 만들었어. 자, 어떤 조건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참일 때 실행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맞아. false인데 false일 때도 뭔가 좀 더 조건을 더 따져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elif라고 하는 이 아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예제로 좀 살펴보면은 만약에 x가 3보다 크면은 이게 조건이 true면요. 이 부분 실행하는 거예요. 이건 true일 때 실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x가 3보다 크지 않아. 그럴 때 false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거 실행 안 하고, 그죠? 이거 실행 안 하고 넘어가는데 false일 때 내가 조건을 좀 더 따져보고 싶어. 그래서 false인 애들 중에서 x가 3이면은 그러면 프린트 같다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으면은. 그런데 그때도 false야.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아. 그럼 else 부분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rue 조건을 줬어요. 저게 true일 때 실행할 거는 if문에다 주고 이거 안 맞을 때 false일 때 근데 그냥 걔 false라고 다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false인데 이런 경우야? 라고 하면은 좀 따로 뭔가 좀 실행하고 싶을 때 elif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elif문은요 하나만 줄 수도 있고요 안 써도 되고요. 필요 없으면 안 쓰겠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2개, 3개, 4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else 구문은요 여러분들이 이 elif로 준 거 다 false일 때 마지막에 뭔가 실행할 때 else 구문 주시는 건데 else 구문은 방금 전에 봤듯이 필수 아니에요. 쓰고 싶으면 쓰시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else 구문, elif 구문 요렇게 사용을 하면은 좀 더 분기점을 요럴 때는 이렇게 해. 요거는 이렇게 하는데 아닐 때 또 이렇게 또 따져보고 또 이렇게 따져보고 또 이렇게 따져보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수 판별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수 판별, 부호 판별기. 그래서 정수 판별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입력 받을 거예요. 입력 받아서 인풋을 받아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저희가 정수를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해보죠. 자, 그 정수가 입력됐을 때 만약에 걔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그럼 프린트 양수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0보다 큰 경우는 양수입니다. 오케이예요. 근데 0보다 크지 않은 애들이 들어왔어. 또는 0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조건문을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x가 0이거나 0보다 작은 애들이야. 그러면은 x가 0인지 한번 살펴봐. 자, 그럼 살펴봐. 그리고 0이면은 0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크지도 않은 애들이 일로 오는 거예요. 크지도 않은 애들이 왔는데 x가 0도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애들 다 뭐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else문은요 이 모든 조건이 false일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false고 이것도 false인 애들. 그럼 그때는 뭐예요? 0보다 크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 그러면은 else 프린트 음수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낸다고요. 어우, 이제 뭔가 프로그램스럽지 않나요? 자, 보시면은 정수를 입력해서 x가 0보다 크면은 양수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0보다 안 커. 예를 들어서 0이었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0이네? true네요? 그러면 0이라고 출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음수를 줬어. 이것도 안 맞으니까 안 하고요. 이거 안 하고요. 이것도 안 맞으니까 이거 안 하겠죠. 그리고 둘 다 안 맞으니까 else문에 가서 음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요. if은 elif건 else건 다 줄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실행한 명령이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명령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여러 개의 명령 쓰시고 싶으면 들여쓰기를 맞춰줘라.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수 입력해라 라는 건데 뭐 1 입력하면요 양수입니다. 잘 나오죠? 0 입력하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우리 1 입력하면은 조건에 맞으니까 이 연산의 결과가 true니까 프린트 양수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0 입력했을 때는 얘 false네 여기 가니까 true네 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자, 뭐 음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 false니까 1로 가고요. 이것도 안 맞아? 이렇게 else.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lif 여기다가 뭐 더 적으셔도 돼요. 계속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여기서는 elif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뭐 여기다 굳이 if 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 뭐 프린트 음수입니다. 뭐 이렇게 실은 요렇게 적으나 아까 전에 우리 적었던 거나 실은 기능은 똑같이 하거든요.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이 조건 두 개 통과 안 하면은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elif보다는 else를 쓰시는 걸 더 권장을 하는 거예요. 왜? elif는 어쨌건 이거 연산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고 else는 어차피 false일 때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elif를 하나 더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 안 맞고 이거 안 맞으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x는 다 0보다 작은 애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코드를 짜주시면 더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항상 이런 거를 고려를 많이 해주세요. 좀 더 내가 효율적으로 좀 더 연산을 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배운 if문, elif문, else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랩업 엑서사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판별하기를 첫 번째 랩업 엑서사이즈로 가져왔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은 3개 변이니까 3개의 변의 값이 들어온다고 치고 가장 긴 변을 C라고 할게요. 그럴 때 가장 긴 변 C라고 할 때 요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이 C제곱하고 같으면은 그러면 직각삼각형 아니면은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요 로직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선은 3개의 변의 값을 입력받아야 되겠네요.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2개의 변에 제곱해서 합하고 1개의 변 가장 긴 변에 제곱을 해서 비교를 했을 때 그게 true면은 직각삼각형 아니면은 일반 삼각형이 되겠네요. 한번 코드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한 예제라서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직각삼각형 판별기라고 하면은 자, A, B, C로 3개로 입력을 받을게요. 자, A 해가지고 INT로 바꿀 거니까 INT 아니라 플롯으로 바꾸자. 플롯해서 인풋해서 첫 번째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자, 이거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Shift 누르시고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한 줄이 선택이 돼요. 컨트롤 C 하시고 밑에다가 붙여넣기. 3개 필요하니까 3개 붙여넣죠. 자, A, B, C.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뭐 저희가 조금은 지금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C의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자,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if문 걸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A 제곱한 거랑 B 제곱한 거랑 그죠? 그게 C를 제곱한 거랑 같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A 제곱 하죠? 저 이렇게 가로쳐 주는 거 좋아해요. B 제곱 하죠? 그죠?
그리고 걔네를 더하죠. 요렇게 한 묶음으로 주는 거예요. 요 값이랑 우리가 파이썬에서 같다는 는 두 개라 그랬어요. C제곱을 한 거랑 같다면, 그러니까 이 연산의 결과가 true라면, 물론 소괄호 안 쳐줘도 저 순서대로 되는데, 물론 그래도 이렇게 가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값으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true, false 값으로 나오면은, true이면은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출력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저 조건이, 저 연산의 결과가 false면요, 그러면은 프린트 일반 삼각형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인풋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식이잖아요. 수식을 코드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해요. 는 대신에 뭐 적은 거예요? 우리 그냥 수식에서는 는 등호 하나 쓰는데, 우리가 같다는 요거니까 같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길이 예를 들어서 1이고 1이고 2면은 일반 삼각형이죠. 왜? 1의 제곱 1 이것도 하면 2인데 2의 제곱은 4잖아요. 다른 값 해볼까요? 한번 3, 4, 5. 그러면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더하면 25, 5의 제곱 맞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if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희 다음 예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윤년이라는 게 우리 2월 29일까지 있는 그때죠.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2월 29일로 해야지 4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뭐 이러는데, 어쨌건 윤년은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윤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연도가 윤년이고, 아니면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가 윤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논리연산자까지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은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죠,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죠? 둘 다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AND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AND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죠? AND 조건은 붙이는데, 또는 이라고 제가 보였잖아요. 이거 만족하거나 또는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연도는 윤년이다. 이거는 5화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4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건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이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까지는 힌트를 드렸어요. 이걸 바탕으로 프로그램 어떻게 짤까 고민해 보시고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윤년 계산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요 보통 이렇게 좀 입력을 받는 게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목업이라 그러죠. 한번 만들어 봐요.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나온 것들 보면서 코딩을 하죠. 주피터 노트북 쓸 때 가장 큰 장점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조건이 두 개예요. 윤년이라면은 우선 연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값 하나를 고정할게요. 이연은 예를 들어서 2020이라고 한번 해보죠. 2020 뭔가 좋아서. 자, 그러면 요게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어라는 거를 4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필요한 거죠. 요게 0이면은 4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그러면 윤년이라고 했어요. 즉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얘가 100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즉 2여라고 하는 거를 100으로 나눴을 때에 요 나머지는 뭐면 안 돼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즉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0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거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윤년의 조건 첫 번째는 이거죠. 이렇게 이거 그리고 이거여야 돼요. 그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하고 그리고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어야 하는 이 첫 번째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이건 끝났고 두 번째 조건은 4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연도는 400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요거는 윤년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거나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다 끝나야 돼요. 요게 끝나고 나서. 그래서 가로를 잘 쳐줘야 됩니다. 복합연산자 쓸 때는. 이렇게 복합으로 막 써야 될 때는 또는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가로를 제대로 안 쳐주면요. 이게 연산이 좀 이게 좀 헷갈리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보면은 지금 가로도 막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가로는 열어주고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엔드를 물론 엔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화는 하겠지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다 끝나고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하는 게 트루폴스 값 저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 조건이 지금 두 개죠.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먼저 이 조건을요. C1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2여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눴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나 있어야 되죠. 또는 이거 400으로 나눴을 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400으로 나눴을 때 떨어지거나 이 조건에 맞거나 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문을 여는 거예요. C1 또는 C2. 그럼 어차피 이 연산의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고요. 이 연산의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true이면은 얘는 true라고 할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오하니까 true라고 하겠죠. 근데 둘 다 false면은 false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print 윤년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print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죠. 완성. 그래서 실은 아까 전처럼 한 줄로 쭉 적어도 돼요. 쭉 적어도 되는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은 그 코드 보면서 내가 뭐 한 거지?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됐는지? 2026년 왔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완성할게요. 자, 이어 변수만 저희가 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어는 인풋 받으면 되겠죠? 인풋 int로 바꿔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연도를 입력하세요. 해놓고요. 끝이죠? 그럼 이제 이 입력된 거에 따라서 요거 true false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2026년 맞네요. 그죠? 뭐 2022 윤년이 아니네요. 뭐 아니면은 400년도였으면 그때 윤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00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은 맞는데 100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alse인데 요거는 true죠. 그래서 400년도는 그때는 윤년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예제를 가지고 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너무 논리연산 그리고 관계연산자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해진다. 그러면 한 연산 끝난 거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그러면 이 품은 쓰는 거 마지막 엑서사이즈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조건문을 사용한 마지막 예제는 어떤 종류의 학생인지 맞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나이는 현재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 더하기 1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조건 보면은 26세 이하, 20세 이상이면은 대학생, 20세 미만, 17세 이상이면 고등학생, 17세 미만, 14세 이상이면 중학생, 14세 미만, 8세 이상이면 초등학생, 그 외의 경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엘리프문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if 어떨 때는 어떻게, 어떨 때는 어떻게,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데, 요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될 건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거 그대로 코딩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학생일까 맞추는 문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뭐 나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인풋을 받았다고 치죠. 출생 연도를 입력하세요. 출생 연도를 가지고 어떤 학생일지 맞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나이라는 거 받으면은, 그러면 나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연도가 있다 그러면은, 현재 연도가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태어난 연도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000년생 이라고 하면 21살이네요. 오유, 2000년생이 벌써 21살이에요. 아, 근데 요거 2022로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 this year라는 변수 하나 더 만들게요. 2022 하고 age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입력 받은 다음에 저거 안 쓸 거니까 this year에서 age 빼주고 더하기 1 해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000년생 그러면은 23살이네요. 2000년생이 벌써.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분들은 지금 나이가 이렇게 21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각 구간별로 이제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걸러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생입니다를 출력하는 건데, 자, 저는요 순서대로 제가 제안 드린 게 26세 이하, 20세 이상이면 대학생이라 그랬어요. 20세 미만, 17세 이상이면 고등학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if문하고 elif문을 섞을 때 가장 처음에 따져봐야 되는 거는 가장 여기 이 체에 true가 많이 걸리는 거를 먼저 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6세 이하이고 8세 이상인 애들은 학생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다 학생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들 외에는 다 학생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되잖아요. 이게 더 걸리는 애들이 더 많죠. 그러면 이걸 먼저 if문에다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ge가 8세 이상이고, 그리고 age가 26세 이하인 애들, 얘네들은 다 학생이잖아요. 그게 아닌 애들, 아닌 애들. 그러면은 이게 아닌 애들은 다 뭐예요? 바로 학생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연산이 끝났을 때 참인 애들은 다 뭐예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걔네들을 구분하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if 먼저 이거부터 걸어주는 거예요. 자, if 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elif 적을 건데, 자, elif에 넘어온 애들은 누굴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넘어오겠죠. 8살은 이상이고 26살은 이하예요. 그죠? 그런 애들만 elif로 넘어올 거니까, 자, 우리가 26세 이하이면서 20세 이상이면 대학생이래요. 그럼 저는 여기다 이것만 하나만 적어줄 거예요. age가 20세 이상인 애들.
왜?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애들은 어차피 이걸 통과해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26세 이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엔드 적어주면서 에이지가 26 이하인 26이하이면서 20세 이상인 거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저기로 온 애들이 26세 이하만 오니까. 그래서 프린트 대학생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프 적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걸러낼 건데 에이지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7 이것만 적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려면은 우선은 26세 이하 8세 이상이어야 될 거고 왜? 이거에 안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참이 아니려면은 거짓이려면은 우선은 20세 미만인 애들만 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려면은 20세 미만인 애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and age가 20세 이하 이거 안 적어줘도 된다는 거죠. 되게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죠. 자, 그래서 프린트 얘들은 고등학생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리프로 오는 애들은 어차피 17세 미만인 애들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14세 이상인 애들만 중학생 해주고, 그리고 엘리프에서 age에 8세? 근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초등학생 말고는 없죠. 안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로 걸러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채로 걸르는데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코딩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실걸요. 예를 들어서 age가 26세 이하이고 age가 20세 이상이면은 프린트 대학생 하고 그 다음에 엘리프 하면서 age가 뭐 17세 이상이고 그리고 age가 뭐 20세 미만이면은 그러면 프린트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쭈르르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선 내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손가락도 아픈다는 얘기는 연산해야 될 게 많아지죠. 연산해야 될 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일 큰 채로 먼저 걸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생 아니니까 학생 아닌 애들 먼저 걸러내. 그러면 저 걸러냈는데 그 조건에 통과 못한 애들은 다 학생이니까 그 다음에 26세 이하인 애들만 오니까 20세 이상. 그럼 얘네들 떨궈지면은 그 다음에 남는 애들은 20세 미만인 애들만 남죠. 그럼 17세 이상 애들 또 떨궈주면은 그러면 고등학생만 남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하면은 2000년생 지금 뭐예요? 올해? 대학생이네요. 2005년생은요? 고등학생이네요. 2010년생은요? 초등학생이네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은요? 학생이 아닙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문과 elif문, else문 잘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분기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여러분들? 하실만 하시겠어요? 대신에 지금 이 예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if문 쓸 때는 큰 채부터 걸러라. 엘리프만과 결합할 때는 큰 채부터 걸러내고 좀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편해지고 손가락이 편해지는 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하는 제어 함수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이 조건문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즉 if라고 하는 이 아이는 요 연산이 true면은 스위트 부분, false면은 아무것도 실행 안 하는데 else문 붙여줬다 그러면 else문 아니면은 elif문 이렇게 간다라는 이 프로세스 잘 넣어두시고 저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렇게 분기를 시켜야 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끝!